자, 이번에는요, 섹터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이석우 본부장님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송준호 연구원님은 건설기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건설기계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오늘 좀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어떤 이유 때문에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건설기계 가져와 봤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 대책 내놨잖아요. 그리고 여당 또한 지금 전국에 83만 가구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한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 여야 모두 건설업 호황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미국을 좀 같이 본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2조 달러 이상 규모로 투입을 한다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2조 달러면은 한화로 2천조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공화당이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좀 낮추자 이렇게 좀 딜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합의점에 도출이 된다고 해도 1조 달러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가 결국에는 도로나 항만을 건설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 공급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올 만큼 호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수요 강세를 등에 업고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섹터는 앞으로 상승세를 좀 탄력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장기 관점으로 우리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모멘텀은 사실 건설 쪽도 받을 수 있고 건설 기계, 건자재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건설보다도 건설 기계가 조금 더 좋다라고 가지고 오신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설기계 쪽으로 조금 더 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좀 항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건설보다는 사실 건설은 또 우리나라에 좀 한정된 주택 공급에 한정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조금 더 기계 단위 붙으면은 해외에 대한 그런 투자까지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건설에 대한 업황 앞으로 좋지만 그 중에서도 건설 기계가 조금 더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탑픽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이석구 본부장님은 건강기능식품 가지고 오셨어요. 이전에 이제 헬스케어 우리가 제일 이제 명언 중에 하나 셨잖아요. 네. 레드샷의 제일 성공한 개그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였는데 뭐. 오늘은 이제 건기식이라고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평소에 좀 잘 챙겨 드시나요? 사실 제가 챙겨 먹질 못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도 되게 피부도 좋으시고. 근데 어제 매일 이쁘다고 해주신다고 해놓고 안 하시네요.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쁘다고 해드리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정말 또 욕심이 엎드려서 제가 전화 한번 받았습니다. 사실 건기식을 좀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가져 나왔더니 친구가 이제 연락을 좀 하더라고요. 왜 가져 나왔냐면 저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앞으로 좀 섭취를 해야겠다는 것도 있고 제 친구 중에 기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또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실화예요?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실화? 예, 그러다 보니 이럴 거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까 아니면 건식이라고 할까. 예, 그러다가 이제 건기식을 좀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기씨가 잘 있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영상 편집까지 이렇게. 네, 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실 요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상당 부분 어떤 맞아요. 면역을 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게 저희가 또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유산균에 대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 그 업체 이런 어떤 건강기능 유산균을 주로 이제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해서 그 중에서 사실 가격 부담이나 어떤 밸류 부담이 가장 낮은 업체.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좀 뭐랄까요, 공매도도 아직 좀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경제 조금 흔들림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좀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가격적으로요. 그러다 보니 좀 기업이나
그 안내에서 또 건기식을 또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됐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또 부분 또 추가드리면 이제 애완견 시장이 상당 부분 이제 그 커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엄청 커지고 있어요, 진짜. 예, 그 뭐 자회사라고 하나요? 뭐 지분을 좀 들고 있는 회사 중에 페딱이라고 하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이 이제 그 지분을 들고 있는데, 페딱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가장 큰 규모, 많은 규모의 이제 그 수의사들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나 예약 이런 것들, 뭐 이제 사실 뭐 강아지들도 요새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까? 진짜요? 예, 예. 오. 사람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뉴스 안 진짜요? 보시나 봐요. 저는 그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걸린 사례를 많이 못 봐가지고 사실 진짜 강아지들끼리 걸리면 정말 큰일 나지 않나. 강아지들끼리는 사실 강아지를 마스크 끼는 거는 저희가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산책도 예. 못 시킬 것 같은데. 짖게 되면 정말 파급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뭐 사실 갑자기 조금 이게 강아지 쪽으로 가서 저도 그런데 네.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건기식 플러스 어떤 애완견 시장의 성장 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격 밸류 가장 이제 만만한 기업이다라고 해서 좀 세 가지 정도를 좀 조합해 보니까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건기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건기식을 딱 찍은 것도 아니지만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어떤 확장해서 이렇게 좀 가져나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토픽 종목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건강기능식품 섹터를 가지고 와주셨고, 그래도 진짜 잘 가지고 오신 것 같은 게 확실히 요즘 그쪽에 대한 시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이들 이제 생기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안 먹다가 챙겨 먹게 되는 경우도 진짜 많아졌거든요.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의진아님께서 안 드셔도 드신 얼굴처럼 건강해 보이세요, 본부장님이라고. 건강기능 석호 화이팅이라고 또 이제 SN님께서 건강기능 식품 대신 건강기능 석호라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이석호 본부장님 덕분에 수익 내고 그러셔가지고 건강기능 식품 먹는 것보다 건강기능 석호를 챙겨보는 게 더 몸에 좋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했죠? 아니 뭐 그럴 때는 회사로 뭐 이런 하나씩 그 건강기능식품 보내줘. 이렇게 또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야죠. 유도하시는 거는 이제 그럼 뭐. 저희 방송국과는 상관없는 개인의 의견임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많이 주시고 계세요. 이석호 본부장님 언제나 믿습니다. 위니아 딤치 감사합니다라고 라루름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꾸꾸님께서 또 송순호 연구원님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또 공손하세요. 많은 기대도 하겠다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또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유산균 업체와 관련해서 또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고, 가격 밸류와 부담 없는 그런 종목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바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기식 먼저 보기 전에 건설기계 쪽에 대한 토픽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설기계단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해외적으로 우리가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오늘 두산밥켓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산 규모는 한 2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5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래도 좀 다소 우량한 종목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소형 굴착기, 그리고 로더, 어태치먼트 이런 그 다양한 건설기계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10년 내에 최대 실적을 좀 올리면서 신고가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2배가량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제가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수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택 경기나 인프라 투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밥켓 안 그래도 두산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이 종목도 계속해서 상승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살짝 한번 내려온다라고 해도 인프라코어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쪽으로 많은 종목들이 수혜를 또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을 꼭 집은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최근에 두산에서
지게차 관련 사업부를 이쪽으로 넘겼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 확장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실적이 좋은 회사인 만큼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보면 19년도까지 꾸준하게 배당을 해왔는데요. 배당금이 16년도에는 주당 7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매년 배당률을 올리면서 19년도에는 1,200원까지 배당률은 3.2%까지 그런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두산에서 지게차를 넘기면서 그 지게차 사업본부를 한 7천억 원 정도 그 가격을 주고 지금 인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배당을 쉬었는데 뭐 공격적으로 외연 확장까지 좀 진행 중인 종목인 만큼 향후의 성장이나 뭐 배당에 대한 기대를 양쪽으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사업본부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 그리고 배당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제 건설 기계단 그리고 두산 그룹주들 중에서도 두산 밥켓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오전까지만 해도 두산중공업이 좀 주춤하나 싶더니 오늘 다시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5.5% 정도. 두산중공업은 7%네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5.5%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두 종목에 비해서 두산마켓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가격 전략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오늘 지금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만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으로 좀 가져온 부분이 있고요. 가격 전략은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가격부터 모아가셔도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21선을 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선 부근인 49,500원 대를 매수가로 한번 잡아드리고 싶고요. 꾸준하게 좀 모아가시면서 44,000원까지 좀 내려온다면 비중을 좀 크게 실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우량하고 전망이 좋은 기업이어서 손절가를 좀 제시하기가 좀 싫은 종목이긴 한데요. 네. 굳이 구간을 좀 잡자면 추세적인 관점에서 39,300원까지 하락을 한다면 추세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은 39,3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는 지금 단에서 조금 더 내려온 49,500원 정도 짚어주셨고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44,0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크게 확대해도 괜찮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9,300원에 잡아드리지만 뭐 사실 여기까지 내려올 생각이 없을 거다라는 쪽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멀리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저희 본부장님이 좋아하시는 그 가지 가부지 않은 않은 길. 주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그 차트를 보면 계속 신고가를 좀 그 갱신을 하고 그쵸.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증권사 컨센서스가 다 6만 원 이상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5조 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시총 한 8조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7만 원까지는 원래 보려고 했는데요. 그 가격 구간이 워낙에 이제 라운드 피규어이기 때문에 69,000원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밥켓 가지 않은 길 6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투자자분들은 보통 진짜 이상적으로 가지 않은 길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석구 본부장님 확실하게 이제 잘 배우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본부장님의 이제 탑픽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저희가 박수부터 또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SMCNC가 오늘 상한가에 갔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살짝 리뷰를 하긴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생각보다 더 크게 튀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시간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보고 다음 탑픽 들어볼게요. 어제 간단하게만. 짧게. 짧게요? 네. 좋은 주식입니다. 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업에 지금 국내에 있는 다른 어떤 플랫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도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업 말고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다만 이제 SM에서 크게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지금 시총이나 어떤 이런 앞으로의 기대할 만한 어떤 메타버스 관련이나 영업이익을 좀 감안을 한다면 사실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은 하긴 했지만
향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다만 매각이 좀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는 충분히 여기서도 좀 한 30-40%는 더 열어놓고 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닐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멀리 베팅을 해주셨네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라고 봐주셨고요. 지금 댓글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재치가 많이 늘으셨어요. 진짜 여의진아님께서는 안 드셔도 드신 얼굴처럼 건강해 보이신다라고 하면서 S님께서 건기석호 대 건기준호다. 건기 매치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건강기능식품, 건설기계. 그래서 건기석호, 건기준호. 오늘 라임 되게 좋은데 준장님께서 두 분 다 건기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은 이제 건설기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쪽에 탑픽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뭐 적고 계시는데 지금 긴장했어요. 저. 맞습니다. 자 일단 그 건기식 관련 주중에 HPO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HPO요. 네, 약간 좀 낯설 겁니다.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매도나 향후에 좀 시장에서 좀 흔들림을 받을 때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한다면 뭐 익히 알고 있는 뭐 통신주도 있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외로 공매도는 항상 시장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투매를 이끌어낼 때 보통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공매도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실제로 신규 상장주는 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좀 시장을 조금 안 좋게 해석을 하면서 저는 일단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을 찾게 됐고, 이유는 현재 가격 보면 18,500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공모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 빼고는요. 사람들이란 게 이제 공모가 얼마였어. 근데 다만 얼마의 평가를 받았었는데 고평가돼서 상장을 돼서 이렇게 된 거니? 라고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고평가라고 해서 너무 공모가를 위로 불러서 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최근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셀바이오나 이런 어떤 바이오 종목들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종목이 아닌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낸 상태에서 야 이거 진짜구나라고 판단이 됐을 때 대여섯 배, 10배까지도 나온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예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돈이 한정적으로 몰리는 시기에서는 어떤 집중적인 종목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산중공업 똑같죠. 한정적으로 돈이 몰릴 때는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 연출되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같은 시장이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낙폭을 준 종목이든 좀 쉬었던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 다 같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가는 놈도 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돈을 딱 응축을 해버리게 되면 이 시장에 분산이 되지 않고 어떤 업종에 딱 집중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종목을 펼쳐놓을 단계가 아니고 나는 조금 틈새 시장에서 이 어떤 이 위기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을 좀 골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가져나오게 됐고, 자 그럼 기업은 알아야겠죠. 뭐 하는지. 자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이제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 중에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라고 있고, 그다음 투투 비타민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매출의 한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매출이 이게 한 20%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남녀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런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콜라겐 이쪽이 좀 신규로 매출이 좀 성장이 크더라고요. 네. 좀 연락을 해봤더니, 근데 중요한 거는 콜라겐 저희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예전에부터 봤는데 예전 같았으면 돼지 코에도 콜라겐이 있어서 맞아요. 피부만 좀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있잖아요. 그게 콜라겐. 예.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 내 피부만이 아니고 어떤 이제 골다공증 노인들한테 필요한 어떤 핵심 이제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조금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성장을 피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 동사도 역시나 그렇게 하긴 했지만 해외 시장이 조금씩 풀려가면서 이번에 1분기 중국 1위 할인점이 샘즈 클럽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한 하이엔 고고 이걸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하이엔 고고. 높이 가라 가자. 좋은 겁니다. 자 6월에는 또 중국의 이제 타오바오에서 방송 예정 중이에요.
바로 다음 달이죠. 모멘텀이 딱딱 몰려 있습니다. 7월 달에는 베트남에서 현지에 이제 매장을 오픈합니다. 자, 이런 거에 해외 시장에 새로운 어떤 매출 동력을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는 사실 3분기까지는 어떤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반려동물 맞아요. 애견 키우시나요? 저는 안 키우는데 주위에 많아서 좀 많이 듣기는 해요. 사실 애견이나 어떤 펫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직접 키워보면요. 자기 옷은 한 5만 원짜리 사도요. 그 강아지 옷은 10만 원짜리 사주고 싶어 맞아요. 하고요. 아낌없이 투자하더라고요. 한 6천 원, 7천 원짜리 밥을 먹어도 우리 애기 거는 좋은 거 사줘야지 해서 사료 한 2, 30만 원짜리 삽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의 어떤 이 관심이나 과거의 어떤 강아지들에 대한 이런 그쵸. 이제는 보다 밖에서 키우지 파트너입니다. 않죠, 진짜. 네, 가족이고. 그냥 자, 정말 이거에 자기 우리도 자식처럼. 시장의 변화를 봐야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펫닭 여기에 이제 성장을 좀 감안을 한다면 현재 주가는 상당 부분 싸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좀 오늘 그냥 HPO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게 됐고 네. 자꾸 이제 앵커님이 옆에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야,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눈치가 표정. 빠르세요. 네, 제가 여기 와서만 눈치밥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자, 아유, 아닙니다. 자, HPO 보시게 되면요. 사실 현재가가 오늘 조금 상승을 했다가 좀 3%대 와 있는데 네. 18,550원. 네, 여기 지금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잠깐 가격 전략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손절가는 이게 어렵죠, 사실은. 신규 상장주가 가격 잡기가 진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가격 자신 잡기가 있는 걸로? 더 편합니다. 이유는 그래요? 자, 이 신규 상장주가 저점을 찍었던 게 16,650원이잖아요. 네. 사실 이 가격을 깬다고 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시장 진짜 안 좋던가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봤던 뷰에 대해서 한 7, 80%가 어긋나 버릴 때예요.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구간을 이탈을 했다. 그리고 쭉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제가 말했던 게 한 30%, 40%, 50%, 60%가 안 되기 시작했구나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100%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6,650원을 깨버릴 때는 손절매를 과감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사실 이게 가보지 않는 주가긴 하지만 한 네. 24,0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가보지 않은 길 오늘도 목표가 한 24,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 라인은 16,650원 이탈 시 손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제 건기에 대한 얘기, 건설기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